자, 이번 강좌에서는 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짤조자, 그 다음에 모을 합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그냥 모임을 만든다, 그룹핑한다,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주면 되겠어요. 조합이라는 것은 한 모임을 만들어내는 거다. 쉽게.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예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A, B, C 세 개의 문자가 있어요. 이 중에서 두 개씩 선택을 해서 그룹을 만드는 방법의 수. 두 개씩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나 될까?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집단 한번 그려볼까요? 자, 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A, B, C 세 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뭐 두 개씩 선택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하나 선택이 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나 선택이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나 선택이 되든지 더 이상 없겠죠. 전체 원소수가 3개밖에 없는 상태니까.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집합 형태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는 A하고 B 그룹 하나, A하고 C 그룹 하나, B하고 C 그룹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룹의 개수는, 즉 조합의 개수는 3개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이것을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표기를 할 겁니다. 조합을 영어로 컨비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C자를 떼가지고서 C 전체 3개 중에 2개씩 그룹핑한 2개씩의 조합의 가지수 이렇게 표기를 할 겁니다. 됐습니까? 표기하는 방법이에요. 표기하는 방법. 그룹핑하는 횟수, 개수, 조합의 개수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내용인데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확한 내용을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조합의 의미, 조합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걸까? 일반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 서로 다른 대상 N개가 있어요. 그 중에 R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그룹을 만들어내 버리는 거예요. N개 중에 R개를 선택을 하는 그룹핑, 그것을 조합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그 조합의 가지수를 어떻게 표기하느냐? 이렇게 표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컨비네이션 N개 중에 R개를 뽑은 것의 가지수 이렇게 표기를 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써놨더니 여러분들 중에 선생님 이거하고 비슷한 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본 적이 있죠? 공부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뭐였었냐면 순열이 이거하고 비슷했어요. 순열이 뭐였습니까?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한 후에 순서껏 배열한다가 순열이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 순서가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몇 개의 원소를 뺐는데 그들 사이에 순서가 있느냐 없느냐. 순서가 있으면 순열, 없으면 조합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서가 없는 걸 먼저 배우고 순서 있는 거 나중에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조합을 뒤에 배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바로 순열을 이용을 해서 조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이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우리 순서를 감안을 해서 이른바 순열의 가지수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서로 다른 3개의 문자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퍼뮤테이션 3의 2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6가지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그 내부에 들어가서 뭐 전체 가지수 몇 가지 안 되니까 내부에 들어가서 구조를 한번 좀 잠깐 좀 볼게요. 구조를 보면 A하고 B하고 나오든지 B하고 A하고 나와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든지 A하고 C하고 나오고 C하고 A하고 나오든지 B하고 C가 C하고 B 이런 순서로 나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뽑혀 나온 것들이 바로
요겁니다. 그런데 지금 A 조합의 개념으로 말하다 본다고 치면 AB나 BA나 어때요?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순서, 요 둘 사이의 순서, 요 둘 사이의 순서가 없어진 것이 바로 조합의 가지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구조적으로 잘 보세요. 여기서 만들어진 6개 중에는 이런 배열, 이런 배열, 이런 배열, 이런 배열, 이런 배열들이 있다. 요게 순열인데 그 속에서 순서를 없애겠다. 그거 보니까 여기에서는 바로 요 두 숫자, 두 문자에 의한 순서가 들어가 있다. 그럼 두 문자에 의한 순서니까 가지수 몇 가지입니까? 정확하게 2팩토리얼 가지. 그렇죠? 문자 2개니까. 만약에 문자가 3개라면 3팩토리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얘기했던 컨비네이션 3의 2에다가 순서를 갖다가 묶어주면 최종적으로 2개를 선택한 것을 생각을 했으니까 그 2개에 의한 순서를 곱해주면 얘가 다름 아닌 바로 순열이 되어지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조합의 가지수를 얘기할 때 매번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 귀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2팩토리얼로 나누어 줍니다. 요렇게. 그러면 바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막바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조합은 순열을 먼저 생각한 다음 그 속에서 순서를 없앤다.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얘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지금 요 속에서 요거에 의한 순서를 순열에서 뺀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순열을 생각을 하고 그 알게에 의한 순서를 이렇게 날려주는 겁니다. 됐죠? 됐습니까? 이거 우리가 앞으로 조합의 가지수를 얘기할 때 참 징그럽게 많이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 많이 생깁니다. 알겠죠? 조합의 가지수는 순열의 가지수에서 순서를 제거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알게에 대한 순서가 제거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조합에 대한 이야기는 개념은 다 끝난 거나 진배 없어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조합이라고 하는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성질,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쓴 대로 컨비네이션 NCR은 이렇게 쓸 수 있다라 그랬어요. R 팩토리얼 분의 순서 PNR 이렇게 쓰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퍼뮤테이션을 어떻게 쓰기로 했느냐면 팩토리얼 기호를 이용해서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분모의 r 팩토리얼이 이렇게 곱해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컨비네이션 nr은 이렇게 되어진다. n 팩토리얼 분자에 올라가고 n에서 r 뺀 거 n-r 팩토리얼 그리고 r 팩토리얼 따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요거는 우리가 선택가지 수가 많을 때 이 숫자들이 클 때 이 식으로 정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식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도 또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여기.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이 나왔으니까 우리 순열에서도 다루었던 이런 거 한번 또 판단을 해봐야지. 자, 두 번째. 만일에 R이 0이면 어떻게 될까? 만일에 R이 0이면. 그러니까 여기가 0이면. 그러니까 컨비네이션 N0는 얼마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R이 0이면 여기는 N팩, 여기 N팩 없어지네. 0팩이면 1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1이네요. 퍼뮤테이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열과 마찬가지로 0하고 관계가 있는 거는 이렇게 1로 처리가 되어져 버리네요. 이것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 또 이런 것들만큼이나 이 공식만큼이나 징그럽게 자주 사용하는 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컨비네이션 NR은
컨비네이션 n의 n-r과 같다. 이 식을 아주 징그럽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n개 중에 r개를 뽑는 방법이나 n개 중에 n-r개 뽑는 방법이나 똑같다. 오케이? 헷갈리나요?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6개 중에 2개 뽑는 방법. 이것의 의미는 자, 전체 여기 지금 원소가 6개가 있는데 6개짜리 원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2개짜리를 뽑는 방법이나 4개짜리를 뽑는 방법이나 어때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2개짜리 뽑는 방법을 생각하는 경우나 4개짜리 뽑는 방법 생각하는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얘는 컨비네이션 6의 4와 같더라. 그 개수가 몇 개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 조합의 가지수를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처럼 이렇게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원소의 수가 전체 개수의 절반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현재처럼. 그럴 때에는 이대로 계산하면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에는 6에서 4를 뺀 6의 2의 값을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계산을 해준다라고 치면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야? 2팩분의 P6의 2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몇 가지예요? 5, 6은 30, 15가지.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도 이거다. 구분이 됐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얘도 조합을 계산을 할 때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공식이다. 정확하게 알고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선생님이 여기까지 얘기하고서 조합에 대한 얘기가 끝난 거다. 이거는 조합 기호에 대한 성질이다 그랬습니다. 진짜 끝났어요. 여기까지로. 그럼 이제 나머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넣을 거냐 말 거냐에 관련된 얘기들을 가지고서 나머지 판을 한번 좀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예문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자, 10명의 모임이 있어요. 10명의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회장을 1명 뽑고 부회장도 1명 뽑고 그 다음 총무도 1명 뽑읍시다. 자, 이렇게 뽑는 방법의 가지수 하고 두 번째, 그냥 대표 3명 뽑는 방법의 가지수 한번 비교 좀 해봅시다. 뭐 어찌됐건 회장, 부회장, 총무 구분해 가지고서 3명을 뽑는 거나 대표 3명을 뽑는 거나 이 모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지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여기에 지금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라고 하면 그들 사이에 서열이 있는 거죠. 그죠? 제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대표 3명이다. 그럼 그들 사이에 서열이 없어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방법에 가서 한번 체크해 봅시다. 회장, 부회장 3명을 뽑는데 이렇게 뽑는다면 10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그 내용이, 그 뉘앙스가 여기 녹아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 되네. 얘는 퍼뮤테이션 10의 3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8, 9, 72, 720까지가 되어지네요. 야, 전체 인원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3명 뽑는 방법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 대표 3명을 뽑겠다. 그냥 3명만 뽑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순서 상관하지 않고 그냥 3명만 뽑는 거니까 얘는 컨비네이션 10의 3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네. 그러면 얘는 3팩토리얼 분의 퍼뮤테이션 10의 3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죠. 일단 순열로부터 이 3개가 가지고 있는 순서를 제거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720을 6으로 나눠주면 120까지 이렇게 되어지네요. 대표 3명 뽑는 게 이렇게 뽑는 것보다 경우의 가지수가 훨씬 줄어드네요. 그렇죠? 자, 이제 뉘앙스의 차이를 차렸죠, 여러분들? 순서가 있다, 순열, 순서가 없다, 조합.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봤을 때 걔들이 순서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순열과 조합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알겠지요? 구분이 되죠, 이제? 자, 그러면 세 번째, 또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표 3명을 뽑아서 3명을
선출을 하고 그중 한 명이 회장이 되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의 가지수는 어떻게 될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얘가 지금 같이 뭉뚱그러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을 잘해야 되겠어요.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 3명을 선출을 해서 그 중에 한 명을 회장을 만들겠다. 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대표 3명을 뽑고 3명, 그 속에서 한 명을 또 선출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먼저 회장부터 전체에서 먼저 한 명 뽑아요. 자, 회장을 한 명 선출합니다. 선출을 하고 나머지 인원들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 겁니다. 어때요?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결과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결과, 방법의 가지수가 똑같이 나와야 되겠다.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대표 3명을 먼저 뽑습니다. 컨비네이션 10명 중에 3명을 뽑아요. 자, 그 3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겁니다. 컨비네이션 3의 1 이렇게 되어지네요. 360까지가 되어지겠네요. 그럼 이것도 한번 보세요. 먼저 회장부터 뽑았죠. 어디서? 10명 중에서. 그러니까 컨비네이션 10명 중에 한 명을 뽑습니다. 근데 선생님, 회장이니까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P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한 명 뽑는데 거기에 순서가 있건 없건 말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건 P로 쓰건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일단 한 명을 뽑았어요. 회장으로. 그럼 이제 몇 명 남아있는 겁니다. 몇 명 남아있는 거죠? 9명 남았죠. 그 9명 중에 대표 2명만 추가로 뽑으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산수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10 곱하기 2분의 4, 9, 36. 그러니까 360까지. 이렇게 되어지네요. 결과 똑같이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한 이 방식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게 될 공식으로 소개가 되어진 책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겁니다. 컨비네이션 N명 중에 R명을 뽑은 후 R명 중에 특정한 K명을 뽑는 방법은 컨비네이션 N명 중에 특정한 K명을 먼저 뽑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은 N-K명으로 줄어들었겠죠. 그 N-K명 중에 K명을 제외한 나머지 R-K명을 뽑는 것과 같더라. 이런 의미.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거예요. 자, 전체 집단 N명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일단 R명을 뽑아요. R명을. 그리고 그 속에서 특정한 K명을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이 그림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전체 N명이 있는데 이렇게 N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정한 K명을 먼저 뽑는데요. 자, 이렇게 여기서 특정한 K명을 먼저 뽑습니다. 그럼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됐어요? 이 나머지 인원이 N-K명이 되어지겠죠. 그죠? 그 속에서 요 인원을 제외한, K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R-K명을 뽑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림이 사뭇 달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뽑는 거나 이렇게 뽑는 거나 똑같다. 이거하고 이거 합쳐보세요. R명이죠. R명.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식을 많이 활용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구조를 잘 봐둘 필요가 있다.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저거 이상으로 많이 활용하는 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컨비네이션 NR이라고 하는 것은 컨비네이션 N-1 R에 플러스 1, 컨비네이션 N-1에 R-1이다. 이 식 정말 많이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이거는 조합을 떠나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거니까 잘 알아놔야 돼요. 뭐 증명이 꼭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구조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구조식부터 한번 좀 봅시다. 구조식을 지금 바라다 보면 여기 뒤에 있는 r과 r-1이 이렇게 연속적인 숫자네요. 그랬더니 그 연속적인 숫자 중에 큰 숫자가 여기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집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큰 숫자가 표시가 되어지는 사이 얘하고 얘하고 똑같아요. 그랬을 경우 하나 늘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됐나요? 구조 잘 봐두세요.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선택되어지는 숫자가 개수가 연속적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고 앞에 전체 개수가 똑같은 경우에는 두 개 중에 큰 걸 써주고 요거보다 하나 늘려서 써준다. 됐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컨비네이션 E0 플러스 컨비네이션 E1. 뭐 우리 그냥 간단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1, 2, 그러니까 3이에요. 근데 나는 이 계산 결과보다는 얘를 한 대 묶어서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해. 그럴 때에는 이 방식이 동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잘 봅시다. 보니까 연속된 두 숫자예요. 그러면 두 숫자 중에 큰 숫자가 쓰여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 앞에 숫자를 보니까 똑같아. 그러면 하나 더 늘려서 이렇게 써주자.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실제 문제 현장에서 나왔던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도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방금 했던 거 집어넣읍시다. 2-0, 2-1, 3-2, 4-3, 5-4. 자,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표기를 해보래요. 이걸 간단하게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바라다 보면 아, 이거 산수 계산만 하면 되겠네. 근데 간단하게 표시하라는 얘기는 컨비네이션을 이용해서 표기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한번 보는 거야. 그럼 지금 구조를 한번 잘 보니까 얘하고 얘를 보니까 아, 이거 연속된 숫자예요. 그쵸? 그리고 앞에 있는 숫자는 똑같아. 아,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요 두 개를 합치면 컨비네이션 큰 거 1, 요거보다 하나 더 큰 거 3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쵸? 그 다음 얘하고 얘를 또 합칠 거예요. 요렇게 합칠 겁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또 뒤에 보니까 2, 1, 3, 3 똑같아요. 그러면 컨비네이션 두 숫자 중에 큰 거 써주고 앞에 하나 늘려주고 요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2제로부터 3, 2까지 합이 요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번에 또 요거하고 요거하고 합쳐주면 되겠다. 자,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 2, 3, 4, 4 컨비네이션 5, 3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렇죠? 근데 요거 요거 두 개 합쳐줘야 되겠네. 두 개 합치면 4, 4, 3 그러니까 컨비네이션 4 써주고 같으니까 6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식을 간단하게 한 최종적인 모습은 바로 얘가 되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이런 컨비네이션 식의 형태로 조합의 형태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이런 형태의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때도 사용을 하고 뒤에 가면 이항정리라고 하는 데서 또 이항계수라고 하는 성질로 작용이 돼서 활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식구조 잘 봐두세요. 얘보다 더 중요한 식이 이 식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떤 것도 별표 두 개 표시된 게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에 관련된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조합에 대한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간단한 예문 하나만 풀고 끝냅시다. 자, 우리 1, 2, 3, 4, 5, 6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3,456이라는 숫자예요.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수의 순서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순서의 변화는 주지 말고 이 숫자를 4조각 이상 내보고 싶어요. 그런 방법의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 4조각을 낸다? 그럼 4로 나누라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있는데 4조각을 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쪼개놓으면 어때요? 4조각이 낫죠? 1, 2, 3, 4, 5, 6 요렇게.
이런 식으로 4조각 이상 내는 방법의 가지수는 몇 가지겠는가? 이런 문제. 정말 뜬금없죠. 몇 개 중에 n개 중에 R개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여기 와가지고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황당해요. 네,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요 예제를 잘 살펴보면은 이 속에 조합의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 지금 보니까 우리가 편의상 요렇게 칸막이를 쳐놨는데 칸막이가 어디 쳐지느냐에 따라서 쪼개서서 만들어지는 숫자의 꼴이 지금 다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1, 2, 3, 4, 5, 6 이렇게 바라다 보면 얘들 사이사이에 요런 빈자리들이 있어요. 이 빈자리에다가 내가 칸막이, 슬래시를 어디에 치느냐에 따라 숫자의 구조들이 바뀌게 돼요.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4조각이 나려면 칸막이가 3개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쵸? 여기다 편의상 한번 쳐보면 칸막이 하나, 둘, 셋 했더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들어지네. 됐습니까? 그러면 그 칸막이를 칠 자리만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네. 어떻게 해야 돼? 5개의 자리들 중에 3자리가 선택이 된 거죠, 지금. 그쵸? 그러니까 컨비네이션 5에 3. 그러면 이건 4조각 나오는 거예요, 숫자가. 그쵸? 만일에 나는 5조각을 내고 싶다. 그럼 하나 더 들어가면 되겠네. 컨비네이션 5에 4. 5자리 중에 4자리가 선택되면 5조각 나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6조각이 나오려면, 즉 1, 2, 3, 4, 5, 6 이렇게 나오려면 5개의 칸막이 설치하면 되는 거네. 그죠? 그래서 4조각 이상 나오려면 요렇게 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3분의 5, 4, 3이면 10개 플러스 얘는 5개 플러스 얘는 1개. 그래서 16가지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이게 4조각 이상 내는 방법의 가지수는 칸막이를 어디다 칠 거냐 그 방법의 가지수만 체크해 보면 되는 거니까 그 방법은 전부 16가지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까다롭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공부할 때하고 실전적인 문제를 풀 때하고의 이런 어려운 점이 조금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서 배운 순열과 지금 방금 배운 조합에 대한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분하고 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